지역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 대답을 할 겁니다.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실 텐데 따져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지역이라는 게 무엇이고 종합적인 연구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역학 연구를 하시면서 다 부딪히는 문제고 또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각각의 답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검증하고 답을 맞춰나가는 과정이겠죠. 바로 이 자리가 그걸 하는 자리일 텐데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정의가 됩니다. 광역의 지역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남, 제주,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서 광역과 기초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전주학, 공주학, 원주학, 익산학, 안산학 이런 이것도 충분히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행정구역 말고 옛날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권이고 문화권이 될 텐데 호남학, 영남학, 충청, 도서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지역을 이야기할 때 서산당지는 대전 쪽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서울 올라가는 길이 달라요. 경부선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배 타고 인천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충남학으로 합쳐지지 않는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포 지역의 문화와 이쪽 대전 지역의 이 문화가 다를 수 있고 공주부여의 문화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행정구역과 다른 실질적인 생활권, 문화권으로서의 지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지역의 이 존재가 자꾸 희미해져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꼭 광역자치단체 지역으로 구획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송인호 소장님의 지금은 소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전전 소장님의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서울학연구소 소장이 3번 연속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지금 삼진당한 거 아닙니까? 자, 송인호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 종합적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도시과학의 학제간 연구, 이것은 물론 서울학연구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인문학 가운데 문사철 세영역 그리고 건축, 도시 같은 도시과학의 학제간 연구.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사회과학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들어와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자연과학이 여기에 들어오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형, 지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지역학 연구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큰 영역의 학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아직은 이 지역학 연구 포럼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학제간 연구, 요즘은 융복합이라고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학문 분야가 자기의 고유한 연구 방법론을 지키면서 다른 학문 분야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인데 제 기억으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학제간 연구, 융복합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뭔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법론은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드는데요. 어쨌거나 하나의 학문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한다. 이 정도로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비교 연구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바깥에서 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 지역학 연구가 한자리에 모인 이런 지역학 포럼에서는 우리 지역이 갖는 특수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찾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편성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거칩니다만 우리의 경험으로 도달한 지역학의 정의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종학연구소의 그 지역학 포럼에 참여해서 아주 좋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요. 오늘 여기 참석하셨습니다만 이재민 선생님이 대표 집필을 하신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리를 부여한 기초연구. 아마 다른 그 지역학연구소도 이런 보고서를 다 만드셨을 텐데요. 아마 대개 같은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연구 지역의 구체성, 연구 대상의 종합성, 과학적 접근, 학제적 학문 지향, 연구 지역의 총체적 이해. 아마 이런 정의와 제가 말씀드린 저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지역학의 역사를, 학문의 역사를 좀 대략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재민 선생님의 세종학 연구 사례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역 연구, 여기에서부터 지역학 연구의 출발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지역학 연구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출발을 하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90년대 초가 그래서 중요하다. 1991년이 중요하답니다. 1991년에 어떤 일이 세계에 있었냐면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경제가 그 해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해, 이게 1991년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그런 점에서 미국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는 시극히 정치적인 용어일 수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예컨대 우리의 경우에 그 당시 국제화라고 이야기하다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꿨는데, 처음에는 우리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받아들인다, 나를 버리고 세계를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린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곧 세계일 수 있겠구나. 아까 공연에서 지역이 세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된다? 이렇게 과대 포장이 되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의 기준으로 헤쳐 모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온 것이 지방시대의 개막입니다. 오늘이 마침 1987년 6월 10일로부터 35년 되는 날입니다. 60항쟁이 있었던 날이죠. 60항쟁의 결과 우리가 얻어낸 게 있습니다.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6.29 선언의 한 구절이 뭐가 있느냐면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자유당 때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1991년부터 회복이 됩니다. 세계화와 지방자치의 시작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우연한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조합을 무지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7가지라는 동화적인 답변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색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답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1990년대 초에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우리 색깔을 버리고 무지개가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지개를 만드는 파티에는 무지개색은 없어도 됩니다. 각기 자기 색을 가지고 있어야 무지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무지개를 줄곧 한국 역사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의 특수성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독특한 색들이 모두 모여서 무지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의 세계는 각 지역의 총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이 곧 세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역학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이 어떤 특수성을 갖느냐,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 문화 속에서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우연히도 중국 북경연합대학과 연결이 되고 한중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지역학 연구의 연합이 구성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속의 지역이라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학을 후원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역전현상까지 일어난 현실이 눈에 띕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학 연구를 후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후원하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학문 명칭의 문제에서 아까 송인원 선생님 말씀 중에 지역학으로 명명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을 단위로 하는 학문을 후원하는 것인데 지방학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학이라고 하는 요 이유는 제가 다른 이유는 좀 생각을 못 해봤고 서울에 대한 지방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적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이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방학이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 오해 이것이 있어서 지역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도대체 그 지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올바른 명칭이냐라고 한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무엇인가는 알겠는데 그걸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하느냐?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 같은 그 한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연구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러시죠? 네, 연구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연구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는 거고 그 필요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럼 두 번째 답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학 연구를 한다. 정체성은 왜 확립을 해야 되지? 이미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가 길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아니죠, 요행이도 저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일수록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긴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따가 대전학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전학은 우리나라의 모든 광역 지역의 역사와는 다르게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충분히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힘든 일이 되죠.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이 당연한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지역발전과의 연계인데, 자, 여기에는 하나의 큰 선이 그어집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 연구. 물론 필요한데, 이 학문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것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의 후원과 그 후원의 목적과 연구기관으로서의 학문적인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지역학 포럼에서도, 우리 포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도 다 문제가 될 그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도 한 지역이고 전라도도 한 지역이고 전라북도도 한 지역이고 익산도 한 지역이죠. 자, 이 다층적인 지역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그 세종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프랙탈 도형이 그 답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매사가 이 프랙탈 도형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프랙탈 도형은 부분이 전체가 되죠. 그리고 전체가 또 부분과 똑같은 모양을 갖습니다. 한국학 안에서 또는 동아시아 지역학 안에서 한국학 안에서 광역의 지역학,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지역학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이 넓든 좁든 간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간에 목표는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방적으로 모든 단위의 지역학 연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학 포럼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학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문제일 거고,
저는 저대로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기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별적인 경험을 모으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에 2번씩 각자 모여서 정보 교환을 하던 단계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한국 지역학 포럼이라고 하는 기구가 생겼으니까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지역학 연구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 하나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서울의 문제입니다. 서울의 존재 때문에 지방이라는 말을 쓰기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죠.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어떻게 제주도로 말이 많이 옵니까? 근데 사람은 서울로 아직도 많이 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말은요,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서울은 서울이다. 이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서울이 어디야? 서울.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서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가 고유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저 서울이 언제부터 서울이 됐을까요? 조선시대까지는 당연히 서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언제부터 서울이라는 말을 쓸까요? 제가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급히 조사해 본 결과 1945년부터입니다. 경성을 해방이 됐으니 이름을 고쳐야겠는데 뭐라고 고칠까? 1946년 미 군정청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로 굳어져서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굳어져서. 그런데 이건 잘못된 이름입니다. 1955년에 대통령이 그거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은 일반 명사인데 그게 왜 도시 이름이 됐지? 그래서 국어학자,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걸 대신 다른 이름을 좀 내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 한양, 한도 뭐 해가지고 한자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서울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하자 이래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1등으로 나온 이름이 기가 막히게도 우남시였어요. 우남시로 하자.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이래서 이 논의가 웃음거리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1956년에 이승만 정권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개헌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흐지부지 돼버리는데 그 바람에 정작 다뤄야 할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서울은 서울이다. 이러니까 이 서울이 운명적으로 서울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인구와 면적의 극단적인 반비례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역이 존재해야 지역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신 곳의 인구 어떠세요?
노인 인구와 젊은이의 인구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 서울의 집중, 서울 중심을 그대로 두고 지역학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 중외라는 말이 있어요. 중외. 가운데 중, 바깥 외. 이때 중은 서울이고 외는 지방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지방은 다 외예요. 내외라고도 합니다. 안팎, 안은 서울이고 외는 지방입니다. 이거는 중앙집권적인 왕조국가의 봉건적인 생각이죠. 서울 사람들이 시골이라고 하면 지방의 대도시도 다 포함돼요. 제가 무려 대전에서 서울로 갔더니 시골서 왔구나 그러더라고요. 이거 많이 겪어보셨을걸요? 다 시골입니다. 다 외예요. 아직도 이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끝내 사고를 친 게 이거예요. 2004년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납니다. 그 위헌 판정한 그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 이건 정말 한 고등학생 정도가 읽어봐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600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라는 거예요.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이건 불문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조선왕조 이래 600년간의 관습을 이야기하면 그 앞에 고려는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그 왕조들이 천도를 한 것 이런 거는 전부 자 서울은 서울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그 결과가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저희 서울학연구에서 지방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 원칙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도 여러 지역 중 하나이다.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서울학도 여러 지역학 중 하나이다. 그래서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을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현실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서울 이외의 사람들이 서울 집중, 서울 중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지역학 연구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학의 함의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서울 중심의 사고를 극복하는 것. 그것을 위한 노력. 이것을 우리 지역학 연구자들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지역학 포럼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학연구소에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런 책 자랑하면은 책을 한 권씩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저 표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수도성 연구라고 제목을 잘못 붙여가지고 수도에 성을 쌓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수도성입니다. 한국 수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저희는 한국 수도의 속성은 독점과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렇지 않은 지방을 차별하면서 수도가 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옛날로 올라가면 더 심해요. 골품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신라에서 태어났으면 몇 두품이었을까? 그러면 막 때로는 과감하게 진고를 막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땡땡땡땡땡 다 틀렸다. 너네는 품 외 1두품도 못 된다. 왜냐하면 골품제는 경주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로국의 후손들만 골품을 갖습니다. 1두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뭐 제주에서 오셨고 어디 전주에서 오셨고 그렇죠? 인천도 안 돼요. 우리 서울도 안 됩니다. 품 외. 골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별. 왕경민과 지방민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신라까지 엄존하고 있었던 거죠. 고려시대로 들어가서도 이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하지만 고려시대로 들어가면 지방에 군현제라는 걸 실시하고 이제 한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시겠죠.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과 그 아래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같은 이런 부곡제 지역이 있다. 나 이거 모르는데 이 얘기를 더 들어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시나요? 네. 그런데 수도 개경은 여기에 포함도 되지 않아요. 수도 개경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시대의 개경은 지방이 아니었다입니다. 그만큼 지방과 서울은 달랐던 거예요. 고려시대에 본관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됩니다. 어느 지방에 무슨 성씨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대전에 온다고 제가 대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요. 대전에 그 토성 본관이 뭐가 있나? 회덕, 이씨, 임씨, 황씨, 방씨, 곽씨, 진자매, 김씨, 이씨, 심씨, 전씨, 임씨, 유씨 이런 게 있는데 모든 군현에 이게 다 있는데 유독 개성에만 이 성씨가 없습니다. 개성은 토성이 없는 도시. 개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왕씨 하나가 있는데 왕씨는 다른 지방에는 없고 개성에만 있어요. 개성 왕씨는 토성이 아니라 왕족을 그냥 가리키는 성씨입니다. 본관제 하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지역, 개경이죠. 고려시대에 중범죄를 지으면은 본관지로 쫓아내요. 이걸 귀향이라고 합니다. 향으로 귀,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본관지로 쫓아내는 것이 형벌이었다면 본관지를 떠나서 서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려는 그런 나라입니다. 골품제만은 아니지만 역시 서울과 지방의 차별이 존재해요. 조선도 경향 차별이 존재합니다. 서울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부담이 달라요. 조세, 공부, 여격,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거는 서울 이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합니다. 거기는 성쌓기, 성역, 또 그 조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 땅에 대한 재산세 내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쪽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분명히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전이 계속돼 왔다면 지금쯤은 서울과 지방의 차별이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차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 시간쯤 되면 아마 많이들 졸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고요. 물론 한참 전 이야기지만
만일 아직도 이런다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지역학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전화 개발한답니다. 그런데 대전 분이 안 계셔서 어떡하죠? 제가 세보니까 1974년부터 79년까지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닌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물론 대전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중에 혹시 대전 분이 계시더라도 너무 저를 탓하지는 마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근대 도시예요. 이게 정말 아주 드문 근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된 도시가 이렇게 큰 것이 없어요. 대전이라고 하는 지명은 조선시대까지는 없습니다. 대전천이라고 하는 하천 이름으로만 나와요.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죠. 1914년에 식민지 시대에 경부선 철도하고 관계가 물론 있습니다만 회덕군, 진잠군, 그리고 공주군, 현내면 등 주변 지역을 합쳐서 대전군을 만든 게 대전의 출발입니다. 이 대전이 충남도청을 안게 되고 대전부로 승격을 하고 대전부가 해방된 뒤에 대전시가 되고 이 시가 직할시, 광역시로 그래서 지금 전국의 6대 도시, 인구로는 5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학 연구가 늦게나마 시작된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대전도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역사는 옛날 공주부터 지금 공주까지를 한 선으로 이어놓고 그 변화를 찾아나가죠. 그런데 대전의 역사는 100년 전 대전군으로부터 소급하는 방식으로 그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저 대전군에 들어간 회덕군과 진잠군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것의 고려시대 버전 통일신라 백제 쪽으로 이어지면서 소급된 역사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대전의 역사에서 빠지는 옛 대전 지역의 역사는 누가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제가 작년에 세종시에 가서도 똑같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종으로 통합된 연기군을 비롯한 주변 군들의 역사를 전부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전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회덕이나 진잠의 역사는 지금 어디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원래 이름이었던 회덕, 진잠 이런 것들은 지금 회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동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진잠도 아마 어느 동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역사는 사라진 거죠.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대전의 그 복잡한 구성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대전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대전은 지금 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살았어요. 고등학교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 부모님이 서구 도마동 사셨고 지금은 유성구 전민동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덕구에만 살아보면 대전 5구를 전부 살아보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동 경로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도심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옛날 도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곳. 신도심이라는 것도 당연히 생기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이동하면서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새로 인구가 모인 곳과 인구가 빠져서 적어진 곳, 그 사이에 인구의 차이와 경제력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있을 거라는 거죠. 짧은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주 우연한 100년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대전이라는 게 행정구역 이름으로 처음 사용된 게 1895년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라고 하는 저 리예요. 대전이 광역시가 된 게 1995년입니다. 딱 100년 만에 리가 광역시가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포함하고 있던 회덕군을 회덕동으로 만들고 산내면도 산내동으로 만듭니다. 아마 이런 도시가 없을걸요? 그리고 대전에는 토박이가 없어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지낸 회덕에 있지만 또 회덕과 대전은 조금 또 다르니까요. 토박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전통이 그냥 있지 않고 앞으로 전통을 만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전통을 만든다. 이거는 대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다른 지역은 다 전통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전통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는데 대전은 그 전통을 만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양반이 대전의 전통일까요? 양반 도시. 저 대전 살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전의 콜택시 이름은 양반콜이에요. 과연 양반일까? 지금 그거를 되살려야 되나? 100년 동안 굉장히 빠른 발전을 했습니다. 1977년에 대전군의 동부와 중부가 생겨요. 서구가 중부에서 분리가 되는데 이 서구에 1991년부터 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공급 정책 가운데 분당, 일산, 그리고 여기에요. 그러면서 허허벌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둔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이 지역에 정부청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들어오면서 지금 행정타운으로 굉장히 번창을 하고 있죠. 유성구는 83년, 대덕구가 83년에 편입이 되는데 유성구는 다른 이유로 발전을 합니다. 특구가 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구라고 해도 저쪽 둔산동 이외의 서구, 도마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과 둔산 지역은 아주 다릅니다. 이런 이질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도, 일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도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대전은 그게 안 됩니다. 공주라고 하는 또 다른 중심이 있어요. 충청도 문화를 대표하는 공주, 그리고 충청도, 충청남도와 대전학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저는 반드시 이것이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협력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죠. 그리고 새로 시작한 세종학과 대전학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것도 역시 문제로 남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대전과 세종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나로 합쳐서 갈 것인가? 각각의
연구를 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 서로 보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도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단히 빠른 발전을 한 한국의 5대 도시 대전이 앞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다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통,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지역학 연구는 그 지역을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활용된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이용된다,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 그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활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학 포럼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만하면 세종 때보다 좀 나아졌나요? 네, 고맙습니다.